이게 지금 연속으로 100포인트씩 오르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벌써 오늘 4,551포인트로 마무리했군요. 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해석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신년 들어서 4거래일이 있었고요. 예. 4거래일 연속 상승입니다. 약 7% 정도가 올랐는데 이제 100포인트를 이야기한 것이 우리 레벨이 4,000 레벨로 올라왔잖아요. 네. 주식이라는 것이 이제 모수의 비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장중에는 4,600까지 가는 그야말로 코스피에 우리 대한민국 주식 역사의 새 역사를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다만 또 뒤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럼 왜 이렇게 빠르게 급하게 많이 오르지? 예. 우리나라는 시가총액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실은 많이 오르면 더 좀 많이 튀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데 네. 현재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 2위인 SK하이닉스가 정말 어디가 끝인 줄 모른 채 연일 상승,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또 시장을 끌어올리는 아주 구체적으로는 이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반도체 투톱 말씀하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도 최고가를 기록했다고 하고 결국에는 AI 메모리의 수요 폭증 이 요인 때문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최근에 젠슨 황 여러 가지 또 언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번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전 세계는 AI 팩토리로 불리는 공장이 더 많이 필요하다. 메모리 공급자에게 유리한 상황이다라는 저 발언 때문에 간밤에 미국의 메모리 회사죠. 3위 마이크론이 10% 넘게 폭등을 했는데요. 네. 저도 저 말을 듣고 젠슨왕이 왜 저러지?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마음 속에는요.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에 있으면 마치 시스템 반도체 또 비메모리가 더 좋고 메모리는 약간 거기에 후속 주자, 후발 주자다 뭐 이런 느낌으로 살아왔잖아요. 보통 그렇게 느끼고 있었죠. 또 우리도 빨리 시스템 반도체를 해야 된다. 그 전에 파운드리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간밤에 젠슨왕 CEO는 이제 스토리지 개념. 그러니까 메모리보단 약간 다른데 그래도 메모리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스토리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실은 미국 증시에서 샌디스크라는 곳이 뭐 한 27% 급등, 폭등을 했었는데 뭐 이게 스토리지든 메모리든 할 수 있는 나라, 가장 잘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고 우리나라에 세계 1위, 2위 기업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간밤 마이크론이 10% 폭등이라고 하면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뭐 이런 쪽으로 훈풍이 함께 불어 들어왔었고요. 또 하나 좀 놓고 보면 뭐 뒤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이번에 베라 루빈이라는 또 한 번 차세대 AI 칩을 꺼내 들었거든요. 네. 엔비디아의 칩의 순서를 보면 H라고 하는 호퍼 시리즈, 그 다음에 이제 블랙웰 시리즈였었는데 이 다음에 나오는 차세대 이 베라 루빈은 기존의 블랙웰보다 성능이 5배도 높다라는 것이고요. 올 하반기 출시하고 이제 상반기에는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하는데요. 저 베라 루빈을 놓고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AI 칩에 GPU 했잖아요. 근데 저 베라 루빈은 CPU 베라와 루빈 GPU가 설계 때부터 함께 들어가요. 그러니까 CPU와 GPU가 함께 예. 들어가고 GPU에는 이제 메모리를 누가 보조하냐면 HBM4가 보조를 하고요. CPU에는 저전력 DDR5가 기본적으로 보조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베라 루빈 시대가 오면 올수록 우리가 갈 수 있는 뭐 DDR5든 HBM4든 다 우리나라 아니 삼성전자 SK하이닉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형태들이 또 한 번 투심을 자극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상보다 5,000포인트를 빨리 도달할 수 있을지 이 열기가 어떻게 이어질지 한번 그렇죠. 전망을 하신다면요. 오늘 장중에 4,600 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근 4거래일 정도만 앞으로 더 간다 치면 바로 그냥 5,000을 가버리는 그냥 겁니다. 단순 추세만 본다면. 예, 네. 왜냐면 이미 4,500까지 이제 올라왔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러나 또 주식이 그렇게 또 쉬운 것도 아니고요. 매일 오르고 열흘 연속 올랐다고 해서 11일째 또 오른다. 뭐 이렇게까지 장담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하나씩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PBR 개념도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많이 나오는 것이 PBR 설명을 많이 드렸었고 코스피가 제가 막 작년에 이야기했을 때가 우리나라는 한 배도 안 된다, 0.9배도 안 되고 0.8배 수준이다 한 얘기가 진짜 엊그제 같아요. 그때가 막 2,300 이럴 때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을 다 팔고 오늘 문 닫고 다 팔은다고 해도 이 청산 가치가 소위 말하는 시가총액보다 훨씬 더 높은 이제 그런 개념이었었는데 3,200, 3,300 넘으면서 한 배를 넘었었고요. 지금 한 1.4배까지 올라왔거든요. 나스닥이 지금 한 4.8배, 5배 정도가 되고 네. 일본이 한 1.9배 정도가 되니까 일본도 저평가의 대명사입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1.9배,
또 200까지 주어진다고 하면 뭐 5천은 일단은 갈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또 하나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이 말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5천까지 가는 데 있어서 한 번 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힘을 내준다면 또 이 역시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데요. 참고로 오늘 삼성전자가 이제 14만 전자가 됐고요. 네. 하이닉스가 72만 닉스, 뭐 70만 닉스를 이제 훌쩍 넘어섰는데 시장에서는 지금 뭐 16만 전자, 18만 전자 얘기하고 있고 80만 닉스 막 더 좋게 보시는 분은 그 이상을 보는데요. 만에 하나 16만 전자와 80만 닉스가 된다면 또 코스피 5천은 뭐 그냥 우리 손아귀에 있는 이제 그런 지수가 될 것 같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앞서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시총 비중이 이렇게 높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이 내용 때문에 이 주가 변동성에 좀 불안 요소가 있지 않는가 하는 얘기도 있고 네. 또 하나가 이 참 우리가 너무 잘 돼도 좀 걱정을 하잖아요. 네. 증시가 또 너무 호황이다 보니까 이거 혹시 과열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양날의 검이거든요. 예. 우리가 2,500에서 3,000, 3,500, 4,000 이렇게 빨리빨리 올라온 것은 정말 너무나도 고맙게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잘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전체 시가총액 비중이 둘이 합쳐서 33%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이 둘만 뭐 하루에 7%씩 두 번씩 올랐거든요. 시총 1위인 삼성전자가 이제 새해 들어서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빨리 끌어올렸었는데 반대로요. 이 둘이 무너지게 되면 역설적으로 또 그만큼 큰 충격으로 함께 코스피와 이제 대한민국 증시를 끌어내릴 수가 있겠다. 이런 설명이 가능한데 그러면 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렇게 지금 급등하고 있지에 그 이유를 봐야 그게 잘 될지 잘못될지를 보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이 왜 오르나 왜 내리나 실은 많이 사면 오르고 많이 팔면 내리겠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주식이 어려운데 상관관계에 있어서 가장 연관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실적을 꼽거든요. 뭐 실적도 100% 맞지는 않겠지만 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올해 예상되는 실적이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믿기지가 않을 정도인데요. 이 두 기업의 실적을 이제 합산을 해서 좀 놓고 본다면 지금 표가 나오는데 2025년에요. 삼성전자가 이제 4분기가 아직 확인 안 됐습니다만 한 40조 정도 되고요. 하이닉스가 80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025년 합쳐서 120조가 되죠. 근데 여러분 2026년 올해를 한번 보십시오. 두 기업의 영업이익의 전망이 올해 220조가 된다. 그러니까 40조를 올해 작년에 했던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올해 낮게 부른 데가 100조, 110조, 지금 120조가 될 거다. 아니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영업이익이 40조짜리가 120이 3배가 뛰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고요. 네. 하이닉스는 이제 작년에 80조를 하면서 정말 이런 게 또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하이닉스 지금 무난하게 100조의 영업이익을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무너지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니에 대한 개념도 바로 여기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올해 2026년에 삼성전자 영업 잘할 거야. 하이닉스 영업 잘할 거야. 영업 잘할 거야. 그 배경은 뭐냐? 디램 가격, 낸드 가격, 서버용 디램, 또 HBM4 가격 계속해서 오를 거야. 이미 지금 오르고 있고요. 다수의 전문가들 또 유수의 아이비들이 올해 눈 감고 아무거나 뭐 낸드든 디램이든 찍어도 평균 40% 이상 소위 말하는 메모리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거든요. 이게 맞다면 실은 코스피 5천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뭐 80만 닉스, 16만 전자, 18만 전자는 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밸류에이션으로 절대 고평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 1분기가 되고 2분기가 되면서 정말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실적 향상, 실적 개선이 맞느냐를 한 번씩 체크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 순간부터 뭔가의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주식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AI, 뭐 반도체, HBM, DRAM 등등의 이 기술력이 총 집결된 현장이 하나 있는데 잠깐 좀 얘기를 해보게요. 매년 그 미국 라스베가스에서는 연초에 세계 최대 그 가전 정보 기술 전시회 세스라고 불리는 행사가 열립니다. 올해도 진행이 됐는데 이 전시회에서도 여지없이 AI가 메인이었겠죠? 네. 최근 3년간, 올해까지 4년간 AI가 그냥 싹쓸이입니다. AI인데 올해는 AI 앞에 단어 하나가 살짝 붙어요. 뭐가 붙어요? 피지컬 AI라는 겁니다. 네네. 이제 AI가 더 이상
우리에게 뭐 생성형 AI, 챗 GPT처럼 뭐 해줘, 알아줘, 여행 계획 짜줘가 아니라 나와의 일상과 생활 속에서 실물로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럼 피지컬 AI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뭐겠습니까? 로봇이죠. 로봇. 예, 예. 로봇의 두뇌에 AI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인간이 뭐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저 로봇 스스로가 보고 들으면서 판단하는 피지컬 AI 끝판왕이 이제 로봇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봇, 그리고 올해 CES 2026의 또 하나의 트렌드가 로봇으로 볼 수 있는데 그나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게 실은 자율주행입니다. 요즘에 이제 뭐 주식시장에서는요, 자율주행도 크게 보면 로봇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차라고 부르지만 이제 차, 오토라는 말이 사라졌잖아요. 다 모빌리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자율주행은 뭡니까? 차가 스스로의 판단을 하에 스스로가 앞에 카메라를 달고 뭐 레이더, 라이다를 달고 주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CES 2016의 큰 화두 두 개는 피지컬 AI 그리고 약간 곁다리로 나온 자율주행. 이게 지금 가장 뜨거운 메인 테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차에서도 이번에 휴머노이드를 선보였는데 이게 뭐 성인 남성 크기의 몸체를 가진 로봇이 사람처럼 유연한 동작을 또 선보이고 지금 나오고 있네요. 대부분의 지금 작업을 하루 안에 학습하고 사람이 일하고 공부하다 보면 좀 배고프잖아요. 그럼 네. 밥 먹듯이 알아서 배터리가 부족하면은 뭐 충전소 가서 배터리를 교체하기도 하고 네. 뭐 이런다고 해요. 지금 인간을 대체하는 로봇 상용화라는 것이 일제 벌써 가시화가 되는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뭐 LG도 있고 삼성도 있지만 올해 예. CES 2016에서는 현대차 그룹이 가장 돋보였다. 이렇게 총평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고 있는 저 로봇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보스턴 다이나믹스인데요.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이제 현대차가 인수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뉴 아틀라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네. 저게 왜 대단하냐면 이때까지 이제 세계에선 휴머노이드, 제대로 된 휴머노이드는 미국의 테슬라의 옵티머스 그리고 중국밖에 못 만든다. 거기가 압도한다라고 하고 그럼 이 두 나라 외에 누가 따라잡지라고 했는데 바로 현대차,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저 아틀라스가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어제요, 현대차와 현대오토에버 같은 이제 주가들을 보시면 급등을 하다가 다 상승폭을 반납하고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어제 아틀라스를 보고 이래저래 막 좀 안 좋은 이야기들도 막 나온 것 같거든요. 저거는 아닌 것 같아. 뭐 중국 못 따라잡는 것 같아. 근데 하루 만에 이제 제대로 된 로봇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왔는데 아 이게 상당한 수준이다라는 이제 평가가 나오면서 오늘 현대차, 뭐 현대오토에버는 상한가 근처까지 급등, 폭등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대차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 앞서 잠깐 보셨던 이제 저 로봇이 아니라 그 아틀라스를 2028년부터 조지아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다가 그렇죠. 직접 투입을 하는 얼마 안 남았잖아요. 27, 28년에는 미국 자동차 공장에서는 저 로봇이 이제 생산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완전히 그 기업이죠. 우리 이제 노동자들에게는 안 좋겠지만 인간에게 안 좋겠지만 그 기업 차원에서는 엄청난 원가 절감 등등등등 따져보면 뭐 새로운 세상을 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네. 그런 세상이 열렸다. 저게 이제 올해 CES 2016의 저는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행사장에서 그 이른바 깐부 회동의 멤버인 좀 전에 현대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 그리고 젠슨 황 CEO가 비공개 회동을 가졌는데 만남 자체로도 주가에 좀 영향을 줬다고 하는데 뭐 양사가 어떤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게 있나요? 그렇죠. 이제 비공개였기 때문에 모르는데요. 지금 화면은 이제 작년에 나왔던 예. 에이펙 때 깐부 회동이었었는데요. 저때 이제 마치 젠슨 황 CEO가 우리나라의 뭐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을 만나 준다. 그러니까 갑이 젠슨 황이 어떤 느낌을 줬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오히려 젠슨 황이 영업하러 오히려 우리를 만나러 온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했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젠슨 황의 엔비디아 AI 가속기 외에 지금 뭘 꿈꾸냐면 로봇의 플랫폼을 꿈꾸고요. 또 이번에 이 CES 2026에서는 알파마요라고 하는 자율주행 또 플랫폼을 또 꿈꿉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판과 거기에서의 소프트웨어와 솔루션을 꿈꾸는데 엔비디아는요 자기네가 뭘 만들지는 못해요. 기획을 하고 설계를 하지만 실제 만들고 이 세상에 구현하는 또 다른 기업과 파트너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끝나고 나서 정의선 회장과 왜 이제 비공개 회동을 했는가? 자율주행 또 로봇 이걸 실제로 구현해 낼 수 있는 회사 만들어서 우리 실생활에 넣을 수 있는 기업은 현대차 그룹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제 젠슨 황과 정의선 회장의 만남 속에서는 마치 우리가 막
뭐 주세요 이렇게 설설기는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의 이제 1대1 차원에서의 갑대갑 차원에서의 비즈니스였다. 또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이주의 경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